실전 1호기 실물 충격 반전, 중국 비상 소식. KF-21 한국산 엔진 추력의 경악. 미국 CNN 한국 공군력 긴급 보도. 현재 항공엔진 자체 개발을 완료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품성 있는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미국의 GE와 프렛 휘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 정도이며 이 업체들이 전 세계 시장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나 전투기의 심장 역할을 하는 가스터빈 엔진과 같은 첨단 엔진은 개발 난이도가 극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적고 국가 간 기술 이전도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죠. 즉, 첨단 엔진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술력을 가진 나라에 의존해야 하고 그에 따른 부대 비용도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합니다. 항공기를 만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도 엔진이 외국제라서 많은 제약과 통제가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첨단 엔진 개발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인 중국은 한화로 164조 원의 개발비와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5세대 전투기 J-20 웨이롱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으며 최근에는 강력한 회전 폭발 엔진 개발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이미 국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무인화, 인공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것을 밝혔죠.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일본의 중공업 기업인 이히가 협력해서 첨단 엔진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 튀르키예는 자국산 5세대 전투기인 테프칸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방산 못지않은 기술력을 갖춘 튀르키예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제품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방위산업 경쟁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현재 4.5세대 전투기 KF-21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미국 지휘사 제품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투기이지만 미국산 심장을 달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엔진 국산화는 선진국 대비 40% 수준입니다. 주변국들이 5세대, 6세대 첨단 엔진 개발을 향해 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사실 많이 늦었죠. 보통 금속이 녹는 최대 온도가 약 1500도인데 항공 엔진의 내부 온도는 1600도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1500도에서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데 1600도에서 엔진이 작동하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초내열 합금 소재와 냉각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투기에 탑재되는 첨단 가스터빈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단 3곳, GR, 프렛 휘트니, 롤스로이스 뿐이라는 점만 봐도 쉽지 않은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비록 첨단 엔진 개발까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우주로 쏘아 올리며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주항공산업 최대 집적지인 경남도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104개의 산학연이 모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첨단 엔진 국산화와 미래항공 모빌리티 기체 개발 등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부터 지금까지 약 44년 동안 1만 대에 육박하는 다양한 항공 엔진을 생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첨단 엔진의 설계, 해석부터 소재, 제조, 시험 평가 등의 기술을 종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도 갖추고 있죠. 첨단 엔진 개발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의 노력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지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길고 힘든 여정이거든요.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투자 대비 몇 배에 이르는 파급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정부가 주도하여 산학연이 힘을 합친다면 첨단 엔진 자립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국방과 사업성을 갖기 위해 시급한 국산 첨단 엔진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3DI 오아이맨 컴퍼니서 50억 조달, UAM 시장 진출. 레이디 가구로 알려진 오아이맨 컴퍼니 2145원 5 더하기 0 23% 가 계열사 3DI에 50억 원을 출자한다. 3DI는 이 자금을 기반으로 주요 고객사인 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향 매출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열릴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오아이맨 컴퍼니는 지난 7월 경영권을 인수한 3DI의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3DI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전신인 삼성항공 내 시뮬레이터 개발팀에서 시작한 기업이다. K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핵심 인력들이 분사해 만든 방산업체인 도담시스템스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부가 다시 한번 분사해 2013년 설립했다. 3DI는 이번 출자금을 통해 본격적인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는 공군의 전투기 시뮬레이터와 전투기 탈출 낙하산 버 시뮬레이터를 공급했다. 육군 특전사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 제품을 대체해 낙하산 시뮬레이터를 공급하기도 했다. K도 주요 고객사 중 하나다. 시뮬레이터는 종류에 따라 수주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이를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회사는 푸스레벨드 수준의 기술도 보유했다. 푸페스란 6축 이상의 모션 플랫폼에 조종석 구조물을 탑재해 항공기 기동 시 발생하는 기체의 움직임을 충실하게 묘사한 기기를 가리킨다. 다양한 기후 환경과 음향까지 구현해야 한다. 이 중 레벨드는 8, 미국 연방항공청, 이 해당 기기에서 받은 훈련 시간을 실제 비행 시간으로 인정하는 최고 사양 시뮬레이터다. 사업 과정에서 확보한 노하우를 활용한 부활 기술도 또 다른 강점이다. 법기술의 경우 탑승 기기와 화면이 불일치하는 등의 이유로 멀미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장기간 사용이 어렵다. 3DI는 움직임과 화면의 오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VR 멀미 저감 기술을 개발했다. 3DI는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기존 수주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낙하산 시뮬레이터의 경우 인도네시아 군에 이미 납품한 이력이 있다. 민간 시장 진출도 계획 중이다. 외암 상용화가 이뤄지면 운전을 위한 시뮬레이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시뮬레이터로 연습하듯이 UAM 역시 3DI의 시뮬레이터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모두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본 경험과 관련 기술이 있는 만큼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8일 김포공항 일대를 김포공항 혁신지구로 지정고시, 예정, 됨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김포공항은 UAM 이착륙장 등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아이맨 컴퍼니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에 집중할 것이라며 향후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 민간 사업 등에도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라고 설명했다. 3.
코난. 드론 웨이브로 획득 영상 AI로 분석 실증.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코난 테크놀로지 대표 김영섬은 해병대 사령부와 AI 기반 공중무인체계 영상 통합 분석 기술 실증 사업 계약을 지난달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며 사업 금액은 12억 원이다. 사업은 드론과 무인 항공기 등 2기종 공중무인 체계를 통해 수집한 대용량 영상의 실시간 전송 및 AI 통합 분석을 지원하는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것이다. 감시 정찰 특성상 드론 등으로 수집한 영상은 악천후와 같은 여러 변수로 제한된 획득 환경에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AI 기반의 영상 자동 통합 분석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인 이유로 사업 목표는 감시 및 정찰 능력 향상 및 영상 분석 인력 절감이다. 실증에는 코난 테크놀로지의 비디오에 AI 솔루션 코난 와처가 도입된다. 이 기술은 객체 인식은 물론 대용량의 데이터 관리도 우수의 국방지능형 플랫폼, 방위사업청, 전국 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 개량, 육군항공사령부, 장비 판독 AI 모델 개발 등 다수의 국방 분야에 적용됐다.